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독일 유학생 윤지영 씨를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독일 유학생활에 관한 준비와 유학생활은 여기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영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독일에서 현재 철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석사과정 밟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학사는 한국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하셨나요? 한국에서는 다른 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독일에서 또 철학 학사를 다시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여기 와서 또 다른 과로 그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그래요? 독일 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한국보다 1년 더 길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올 경우 독일에서 바로 대학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은 콜렉이라고 하는 고등교육학교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고등교육 대체 학원 같은 곳을 대학교들이 다 운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수능만 보고 왔다. 그럼 보통 콜렉에서 1년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든지, 그게 아니면 한국에서 일반 대학에서 2년 정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인정이 돼서 고등교육으로 인정이 돼서 독일에서 이제 학사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예. 한국에서 학사를 이미 전공을 한 상태면은, 그리고 과를 바꿔서 다시 학사에 들어갈 때는 전혀 제한 없이 과도 상관없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선생님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셨으니까 여기서 과를 바꿔도 그냥 바로 그럼 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학 연수는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조금 하고 왔기 때문에 네. 독일에서는 3달 정도를 했어요. 빨리 하셨네요. 빨리 한 편인데 예. 근데 또 알아보면 한국에서 아예 요즘은 자격증을 따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바로 그러니까 어학연수 없이 바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예. 예. 테스트 아프라는 시험을 요즘 한국에서도 이미 제가 나오기 전에도 치고 있었고요. 뭐 연대라든지 제 인천대학교 이렇게 몇몇 대학교들에서 1년에 2번 정도 테스트 아프 시험을 한국에서 치게 해줘요. 토익, 토플 같은 건가요? 예. 근데 네네. 응모자가 더 적으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그거랑 또 한국에서 보면 좋은 게 테스트 아스라는 시험이 있어요. 네. 그 시험은 예를 들어 문과대학 학생들이, 아니면 한국에서 문과 수능을 본 학생들이 독일에서 이과계열 학교를 가고 싶을 때 필요한 점수예요. 네. 근데 둘 다 한국에서 신청 가능하고 점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한국에서 독일 대학으로 원서를 보내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까지 가능하죠. 그래요. 네. 그렇군요. 독일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거. 제일 먼저라기보다 중요한 거. 자기가 독일에 왜 나오고 싶은지, 아니면 독일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일단 과를 정하고, 네. 물론 석박사 경우에는 더 자기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걸? 자기 취향? 네, 논문 주제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더 자세하게 가는 게 쉽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쉽게 학사 과정을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적어도 이제 어떤 거를 좀 배워보고 싶다. 그게 있으면 이제, 왜냐면 모든 대학의 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네. 과가 있는 대학들을 먼저 찾고, 네. 또 독일은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데는 또 등록금이 비싼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저는 한 600유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군요. 뮌헨 쪽으로 가면은 네. 몇천 유로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비싼 데는 비싸요. 사립이 아닌데 그래요? 사립이겠지요. 사립이. 근데 좋은데 사립이면서 비싼 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좀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과 예. 자기가 원하는 과와 뭐 이런 것들 대충 보면은 그렇게 추리면은 몇 예. 군데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예. 근데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본인이 이게 영어 페이지 다 있으니까요, 대학교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과들이 있나.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아예 생각해보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과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알토렌탈리스틱? 그 뭐예요? 또 몰라. 뭐예요? 제가 부전공으로 했던 건데.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 네. 뭐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수메르와 쐐기문자 이런 거 배웁니다. 그걸 하셨었어요? 특이하시네. 그거 궁금하니까. 네. 근데 진짜 쐐기문자를 그런 거 하고요. 네. 그거 알고 봤더니 그거 이제 필롤로기 이거 어문학이라고 하는데 고고학 쪽에서 예. 한국말로 바꾼다면 예. 그게 독일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보통 하는 거겠네요? 고고학에서 근데 어문학이라고 그러니까 독일은 예, 또 물도 더 깊게 들어가서 분야가 두 개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전혀 모르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독일 이제 대학마다 가서 이제 얘네는 무슨 학부가 있나 무슨 과가 있나 이런 거 보면서 천천히 하나씩 구경하면서 이거 그냥 인터넷 서핑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놀다가 자기가 원하는 과 찾을 수도 있고요. 네. 놀다가요? 그러니까 그냥 눌러 클릭해보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오케이, 막 오케이. 이거 하면 뭐지? 이건 뭐 하는 데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 재밌겠다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대학을 선택하기 전에 그렇게 인터넷 서핑으로 조금 대학교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제 알아봐서 그게 좋죠. 왜냐면 독일에서 뭐 요즘은 또 약간 커리큘럼이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다중전공이나 뭐 부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해주거나 심지어 필수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래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함께 이제 조율해 나갈까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위기일까 뭐 이런 것도 상상해 보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절대 헛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세기 문자 이런 거를 저 지금 그 발음을 못 따라해서 지금 한국말로 하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아니다 설명이 있으면 뭐 알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옛날 네. 어학에 뭐, 있으니까. 네. 근데 선생님은 왜 하셨어요? 부전공으로? 아니 한국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네. 어떤 교수님 쓴 책이에요. 예. 이스라엘 공부하시는데 예. 뭐 수메르어가 이제 한국어랑 관련이 있다. 뭐 약간 옛날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들었는데 예. 전혀 관계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온 한국어 단어들이랑 단어 조합 조금 비슷하고 실제로 중국어랑 수메르어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대 학계에. 한국어는 전혀 없다는데 이런 걸 한국에서 수메르어 같은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가보다 하고 그냥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되게 그냥 교양으로 들어볼 수도 있고 그냥 세미나 들어가서 궁금한 거 가서 보면 그리고 저 때문에 계속 물어봤거든요. 예. 내가 그래서 수메르어를 한번 관심 있어 왔는데 뭐 들어본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잠깐 갑자기 세계 문제 얘기가 나와서 길어졌는데, 유학생활, 유학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가요? 크게 이제 옛날엔 2가지였고요. 이제 요즘엔 3가지까지 뭐 옛날도 비슷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유학원을 거치는 게 보통 사람이 가장 가능하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유학원도 이제 생각만큼 만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유학원은. 왜냐하면 다 유학 준비해주는 거 아닌가요? 유학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유학원을 통해서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 가 있는 어학원이 상당 그렇게 좋은 학원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 여행사 통해서 가면은 딱 그거. 알겠습니다. 약간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게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예. 홈페이지 그냥 이제 대충 이제 가고 싶은 과나 아니면 가고 싶은 도시,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게 정해진 경우는 그 홈페이지 보다 보면 다 어떻게든 돼요. 제가 아직 독일어가 잘 하지 못하고 영어도 엄청 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안에서 이미 한국에서 저는 기숙사에 신청하고 나왔어요. 그래요? 네. 기숙사는 좀 보통 이제 웨이팅이 길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서 신청하는 게 좋고 더 추천 하나 더 드리자면은 어학을 할 때 한국 어학을 절대 싼 데서 하지 마시고 싸고 어학원에서 추천해주거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던 이런 데보다는 나는 집에 돈이 많다. 그럴 경우 무조건 괴테를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조건 괴테를 가시고 근데 괴테가 많이 비싸요, 독일은.
그런 경우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한국에서 만약에 서울권에 산다 그럼 남산의 괴테를 해서 인텐시브 코스를 밟으시고요. 한국이 남산의 그 괴테 코스가 독일의 괴테 코스보다 더 싼가요?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인이 가르치니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 그래도 꽤 도움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알고서 나오면 그때 나올 때는 괴테를 못 갈 경우에는 두 번째로 고르실 수 있는 어학원이 대학 부설 어학원. 예. 가격이 일반적인 그냥 학원 수준보다는 조금 나가지만 보통 학교 기숙사에 신청할 수 있고요. 왜냐면 학교 부설 어학원이기 때문에 대학교 기숙사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숙사가 일반 집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큰 이득이 네. 생깁니다. 오히려 계산을 하고 보면. 아, 그러면은 기숙사를 신청해서 기숙사도 싸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방 얻는 것보다 그쵸. 어학도 저렴한 가격에 높은 그러니까, 퀄리티. 좋네요. 네, 그리고 보통 대학 부설 어학원을 들어가면 네. 그 대학교나 뭐 다른 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열심히 배우려고 오는 학생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어학 시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대학 입학 정보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아, 그렇겠네요, 진짜. 예. 저는 그냥 한국에서 2달을, 저는 원래 영어는 조금 했었어요. 근데 독어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일 오기 전에 2달 동안 학원에서 문법만 했어요, 거의. 그래서 문법 2달을 하고 독일에 와서 독일 사설, 여기 함부르크에 콜론, 예. 거기 어학원에서 인텐시브 코스를 했는데, 한 달에 200유로 정도 했는데, 거기 학교 부설은 얼마 정도 하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학기로 받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학기까지는 아닌데 뭐 3달 코스면 3달, 아니면 4달이면 4달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요? 다달이 아니고? 네, 미들 코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제 생각엔 그 가격이 꽤 나갔던 것 같아요. 아니 엄청 비싼 건 아니고요. 그 500유로를 넘나요?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그래도 저렴하네요. 그럼요. 예, 그 괴테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요. 일반 어학원들보다 약간 비싼 수준,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야 2배? 몇 시간인가요? 그럼? 하루에 수업 시간이? 4시간씩이었던 것 같아요. 인텐시브. 60분? 4시간? 아니면 45분 수업 4시간이요? 아이고 옛날이라. 제 생각에는 쉬는 시간 있었어요. 쉬는 시간 있었고 뭐 아침에 가서 한 1시간 30분 수업하고 뭐 잠깐 15분 쉬고 네. 또 1시간 30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한 1시간 3시간 정도? 네, 3시간 정도 넘게 좀 점심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일반 어학원 생각 전혀 못하고 이 학교를 가야지 하고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보다가 보니까 네. 어학 그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인터넷으로 요즘 다 되거든요. 거기에 다 신청하고 메일로 신청하고 기숙사까지 신청하고 그 바로 글로 가서 괜찮네요.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그 대학교 내에 그런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바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러면 또 영어 독어 해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어느 과를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그게 아니라 뭐 그것까지 모르겠다 싶으면 최소한 가고 싶은 도시 정도는 정해서 그 근처를 해가지고 알아보시면 뭐 그때부터는 이게 반경이 좁아지니까 검색이 전혀 어렵잖아요. 그렇게 저는 직접 나오는 거를 추천드리고 직접 알아보고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매달리지 말 것 같아요.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고 도시도 다르고 이렇게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있더라. 그래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에 맞는 거에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요. 유학 생활은 어떤가요? 한국이랑